인류가 다른 생명체들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이유로 수다를 꼽는다고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행으로 옮김으로써 미래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랬던 거죠. 네. 동굴 속에 모여 앉아서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맹수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다 속에서 협업도 있었고 설득도 있었고요. 그리고 종국의 인류는 맹수의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의 뇌가 특별했기 때문인데요. 인간의 지위를 높여준 기관 뇌를 위협하는 질환을 알아보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신경외과 김호령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뇌종양에 대해서 먼저 말해 볼 것 같은데요. 먼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간이나 폐에 생기는 건 저희가 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뇌암이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뇌암이라고 하지 않고 뇌종양이라고 하는 걸까요? 예, 우리가 이제 혹은 이 종양을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누면은 양성하고 악성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악성 종양인 경우에는 우리가 암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뇌암, 간암 이거는 악성암입니다. 근데 이 머리에 생기는 거는 양성이든 악성이든 아주 심각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 양성 종양이지만은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틀어서 뇌종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더 큰 두뇌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여성의 골반이 커지고 그마저도 감당이 안 돼서 인간은 어느 동물보다 일찍 태어난다고 합니다. 네, 다른 포유동물에 비해서는 미숙하지만요. 이 뇌로 따지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대체 불가의 존재인 거죠. 이 뇌를 통해서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정작 뇌에 대해 생각하면서 보낸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전문가의 선택, 뇌종양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함께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언어장애, 뇌종양이 원인일 수 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드물잖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O로 표현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어느 장애가 오고 하면은 우리가 뇌졸중, 소위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뇌종양, 특히 좌측 이 전두엽하고 척두엽에 우리 어느 중추입니다. 여기에 종양이 생기면은 말을 어둔하게 하거나 혹은 상대편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은 뇌종양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 무서운데요. 이유 없는 자살 충동, 뇌종양의 신호일 수가 있다? OX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역시 옵니다. 아, 정말요? 예.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네요. 이제 특히 전두엽은 우리가 이 고차원의 사고를 하는 부위입니다. 여기에 이 혹이 생기면은 치매 증상처럼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고력에 이 미스가 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치매 증상처럼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우울증, 감정 조절 장애 또 그거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과에서 치료를 하는 환자 중에서 반드시 머리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수에서는 뇌종양에 의해서 그런 정신과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좀 믿기지 않는 얘기인데요. 뇌종양이 불임이 될 수도 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그것도 역시 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불임하고 뇌종양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 하지만은 우리 몸의 이 뇌하 수체는 크기는 약 한 1cm밖에 안 되지만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네. 특히 여성 호르몬, 또 수유 호르몬 이런 걸 조절하기 때문에 여기에 종양이 생기면은 특히 젊은 여성인 경우에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생리가 안 나온다든지 또 생리가 안 나오면서 마치 아기를 분만한 것처럼 젖이 나온다든지 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가서 검사하다 보면은
이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드물지 않게 저희들한테 검사한 다음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성에게는 네. 상당히 신체 변화가 많네요. 많습니다. 예. 네, 오늘 갑작스럽게 생긴 언어장애, 자살 충동 그리고 불임까지 모두 다 뇌종양과 관련돼 있는 만큼 정말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그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대기업 회장이 뇌종양으로 2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면서 뇌종양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이 뇌종양 어떤 질환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그 뇌종양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악성 뇌종양입니다. 양성 뇌종양인 경우에는 예후가 참 좋지만은 네. 아주 악성 뇌종양인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아주 예후가 양호하지만 아직도 완치가 되지 않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종류를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크게 이제 그 뇌종양은 이 원발성 종양 또 전이성 종양 이렇게 나눴습니다. 원발성 종양이라는 것은 뇌 조직 자체에 생기는, 여기에는 신경 교종도 있고 뇌수막종, 뇌하수체 종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이성 종양은 다른 부위에서, 예를 들면 폐암이나 간암이나 위암이나 신장암이나 여기에서 머리로 전이되는 종양을 우리가 전이성 종양이 이야기합니다. 좀 이따 말씀 한번 드리겠지만은 다른 부위에서 생기는 종양은 머리로 잘 오지만은 특징적으로 머리에서 생기는 종양은 다른 부위로 안 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은 유명한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이분은 뇌수막종을 알았지만은 깨끗하게 수술해서 나섰고 사망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이분이 이 존 F 케네디의 형 에드워드 상원 의원입니다. 약 한 5년 전에 사망을 했는데 이분이 악성 뇌종양이었습니다. 신경 교모 세포 중 가장 뇌 종양 중에서 가장 악성인데 이분도 결국은 몇 차례 수술을 받고 항암제 치료받았지만은 사망했습니다. 네. 이분은 브룩실즈입니다. 유명한 여자 영화 배우인데 이분은 뇌하수체 그 선종 중에서도 말단 비대증이라 그래서 코가 튀어나오고 손가락이 굵어지는 말단 비대증. 이분은 이 병 치료받고 현재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머리 속에 생기는 뇌종양 중에서도 난치의 병도 있고 치료가 잘 되는 병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유명인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나에게도 쉽게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뇌종양이 왜 생기는지 또 발병률은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뇌종양은 모든 종양은 다 그렇지만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 자체에는 스스로 방어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나쁜 물질 들어오면 그걸 억제시키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P50 셀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자기 기능을 못하고 돌연변이 되어버리면은 스스로 몸을 지키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바깥 물질, 예를 들면은 이 우리가 매연, 또 화학 물질, 혹은 방사선, 또 뇌종양에는 특징적으로 외상도 들어갑니다. 두부 외상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이런 큰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우리 뇌종양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완벽하게 그 원인은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은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우리나라의 이 통계가 나왔는데요. 약 인구 10만 명당 10명 원발성 종양. 이 전이성 뇌종양 하면 10만 명당 약 10명. 그래서 약 한 10만 명당 한 20명이 발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통계는 1년간 한 7천 명 내지 8천 명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온 통계는 이거는 이제 2, 3년 전 통계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의료공단에서 해보니까 1년에 10,000명에서 11,000명 횟수마다 다르지만은 발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폐암이나 위암이나 이런 것이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간 이렇게 생존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그런 종양들이 과거에는 머리에 전이 되기 전에 사망을 했는데 오랫동안 살게 되니까 그 혹들이 머리로 올라오는 그런 이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원발성 종양보다는 전이성 종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 종양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신경교종, 뇌수막종, 뇌하수체 종양, 신경초종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제가 약 한 2,800개를 수술을 했는데요. 저희 병원은 이 뇌수막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신경교종, 뇌하수체 선종, 그 다음에 전이성 뇌종양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뇌종양 하면 그냥 뇌 속에 있는 암덩어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잠깐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 뇌종양의 종류랑 증상이 정말 많다고요. 이것이 이제 저희 교과서에 나오는 뇌종양의 종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네. 일반적으로 흔히 많은 것이 신경교종. 신경교종은 우리가 이 1, 2, 3, 4로 나누는데 제일 악성이 교모시포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드워드 상은 의원이나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도 이것 때문에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수막종, 뇌하수체 종양, 신경초종, 두개인두종, 전이성 종양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성인에 많은 것은 신경교종, 뇌수막종, 뇌하수체 종양이고요. 소아는 신경교종, 수모세포종, 새로운 이름 수모세포종, 두개강 인두종. 성인하고 소아하고 생기는 타입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뇌압이 증가하는 경우, 네. 그 다음에 이제 혹이 위치하는 데 따른 증상, 그 다음에 이제 이 혹이 너무 커져서 뇌가 쭉 밀리게 되면 우리가 그걸 흔히하라 그러는데 이 뇌간부가 눌리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 요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뇌압 상승, 종양에 압박돼서 나타나는 증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뇌압 상승은 제일 흔한 것이 두통, 그 다음에 토하, 구토, 그 다음에 간질 이렇게 있는데 구토 증상은 우리가 특히 이 소아애들은 머리 아프다 하는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네. 잘 지내고 있다가 이유 없이 구토가 자꾸 지속되면 그러니까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 혹시 위장에 뭐 문제 있나 싶어 검사하다가 원인은 안 밝혀지는 경우에는 이유 없이 지속되는 구토인 경우에는 한 번쯤은 뇌종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아파도 그냥 배가 아프다 그러고 맞습니다. 다 뭐든지 다 배가 아프다 스스로 그러잖아요. 표현을 못하고 또 깐난 A 같은 경우는 더욱더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유 없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하는 구토 증상은 한 번쯤은 머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뇌의 모양인데 전두엽, 이 두정엽, 척두엽, 소뇌 이 부위에 있는 종양 부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전두엽 같으면은 전두엽은 우리가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병이 생기면은 치매 증상이나 판단력 장애, 성격 변화, 어떤 경우에는 우울증도 빠지고요. 네. 마치 정신과적인 증상을 나타내고 또 팔다리가 마비 올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좌측 전두엽인 경우에는 어느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이야기하는 걸 본인은 알아는 듣는데 표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저 사람 치매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기도 합니다. 네. 척도엽인 경우에는 흔한 것이 어느 장애도 올 수 있지만은 간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뇌전증이 잘 올 수가 있고요. 두정엽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 두정엽은 이 감각을 담당하는데요. 특히 공간감각, 시간감각 이런 공간감각과 시간감각을 담당하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들이 어떻게 호소를 하냐면은 우리 가족 이 사람은 밖에 나가면은 집을 못 찾는다, 길을 못 찾는다, 네. 돈을 줘도 상품을 사고 그 세금돈을 받을 줄 모른다 이렇게 이 호소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두정엽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제 증상을 나타나고요. 이 뇌간부나 소뇌인 경우에는 호흡장애, 의식장애, 특히 소뇌인 경우에는 우리가 소뇌가 균형 감각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람이 마치 술 먹은 것처럼 갈지자 걸음을 걷고 잘 넘어지고 이런 증상을 유발합니다. 네. 뇌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 증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있지만은 하나의 이게 반드시 뇌종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뇌종양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조절되지 않는 두통 중에서도 또 새벽에 두통과 구토를 유발하면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력 감퇴, 시야 결손, 물론 대부분 안과적인 원인이지만은 뇌하수체 종양의 경우에는 시력, 시야 장애가 옵니다. 또 이 팔다리가 마비될 때, 물론 팔다리가 마비되는 질환에는 제일 많은 거는 뇌졸중이나 뇌출혈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뇌종양에 의해서도 팔다리가 마비되어서 드물지 않게 병원에 방문합니다. 그 외에 언어장애, 학습장애, 또 성인에서 처음으로 간질이 뇌전증이 발생하면은 뇌종양을 의심해야 됩니다. 네. 뇌종양은 특징이 머리뼈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 안에서 종양이 자라니까 이 종양이 뇌를 압박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뇌종양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뼈 안에서 뇌를 누르니까 증상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초기에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제 뇌종양은 아무리 그것이 조직이 양성이지만은 그 위치가 나쁘면은 아주 예후가 불량합니다. 제가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런 조직학적인 분류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뇌종양은 또 다른 신체 부위로 전이가 잘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뇌암이나 폐암은 머리로 잘 오지만 머리에 생기는 악성 종양은 다른 신체 밖으로 잘 안 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뇌종양의 종류와 그리고 특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타고난 성격을 바꾸는 무서운 종류의 질환들도 많다 그럽니다. 네. 알츠하이머, 네. 파킨슨병, 갑상선 질환 그리고 뇌종양 등인데요. 네. 누군가 나를 해칠 것이란 피해망상과 편집증을 겪기도 한다 그럽니다. 네. 뇌종양으로 인한 성격 변화 우리가 어느 정도 실감할 수 있을까요? 예, 특히 이제 전두엽하고 척두엽에 생기는 경우에는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성격 변화가 심각하겠다는 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반사회성 이런 경우에 그런 환자 경우에도 보면은 소수에서는 종양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정신과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정신 질환에 의한 반사회적인 행동의 경우에는 머리 촬영을 엑스레이를 권해 봅니다. 그래서 정신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경외과에서도 이런 공격적인 성격, 이 사회에 적응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MRI 촬영을 권해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뇌압 상승으로 인한 두통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두통은 원래 평소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 스트레스 좀만 받아도 자주 앓는 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뇌종양 두통이다. 혹은 그냥 일반 두통이다. 저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두통인 경우에 뇌종양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두통이 여러 가지 치료에도 잘 듣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구토와 동반된 이 두통, 특히 이 소아인 경우에 이 토하는 것이 자주 있으면서 배 쪽에 장기 이 위장 쪽에 아무리 검사해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한 번쯤은 이 두부 종양에 대해서 한번 검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네, 이 검사를 하기는 하는데요. 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선택사항으로 뇌 CT 받는 분들도 계시죠. 대부분은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뇌종양을 알아보는 데도 필요한 진단이라고요? 뇌종양은 진단이 먼저 그게 어떤 타입인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머리 안에 이상 물질이 있다고 판단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CT나 MRI를 찍어도 일단 1차적으로 머리에 혹이 있다. 그것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모르지만은 CT, MRI로 바로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그 타입이나 이런 것은 수술해서 조직을 떼어내어서 검사하는 것이 최종 검사가 되겠습니다. 머리 안에 뇌종양이 이제 있는 모양이고요. 비교적 악성에 해당되고요. 이것은 이제 뇌수막종, 비교적 양성 종양. 이런 보시듯이 모양이 비교적 균질하고 주위 조직하고 경계가 좋으면 양성으로 봐도 됩니다. 네. 반면에 이와 같이 주위 조직하고 경계가 나쁘면 우리가 악성으로 보고요. 중간에 이렇게 어먹혀 있는 이거는 안에 이 괴사가 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독성을 갖고 있는 종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종류의
뇌하수의 뇌수막종입니다. 뇌수막종을 사진을 내놨고요. 요거는 뇌하수의 종양입니다. 네. 뇌하수체에 생기는 종양에 의해서 이 시신경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눌리니까 안과에 갔다가 거기서 진단되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됩니다. 이 뇌 검진을 받을 때요, 보니까 정말 간단한 질문들을 미리 체크를 하고 수술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질문들을 하는데 그 질문들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뭐 예를 네. 들어서 올해는 몇 년도인가, 아니면 현재 시간은 몇 시인가 이런 것도 물어보시던데 그런 건 또 왜 그런 걸까요? 예,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뇌종양 앞쪽에 있는 경우에는 종양이 전두엽이나 척두엽에 있는 경우에는 시간 감각, 공간 감각, 또 지적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젊은 나이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물론 퇴행성 원인도 있지만은 거기에 뭔가 이 사고력에 관계되는 신경에 장애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면은 우리가 혹시 뇌종양을 의심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자, 뇌종양 사진을 봤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네. 있습니다. 자, 암이 발견되면 나 살 수 있을까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악성 종양의 경우 치료 후에 생존율이 예전보다 좀 높아진 편인가요?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다른 부위의 종양은 이 폐암이나 위암이나 이거는 조직 분류에 따라서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머리에 있는 종양은 이 조직학적 분류도 중요하지만 위치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와 같은 뇌수막종은 수술로 완치가 됩니다. 반면에 뇌 기저부에 있는 여기에 보면 이게 전부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입니다. 네. 이런 부위에는 물론 수술로 다 제거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 제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이지만은 곧 재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직학적인 분류도 중요하지만은 위치가 중요합니다. 신경교정 전체는 약 한 38%, 5년 생존율입니다. 네. 악성 신경교정은 약 한 25% 되지만은 교모세포종, 우리 신경교정 중에서 제일 나쁜 그레이드 4입니다. 이거는 12.5%입니다. 물론 10년, 15년 사는 분도 있지만 그 드문 예를 빼고 평균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뇌수막종이나 뇌하수체 종양이나 신경초정은 95% 이상으로 아주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은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